인종 14년 2월 서경에서 일어난 묘청의 난을 토벌하고 개경으로 돌아온 김부식은 고려조정 최고의 자리에 오르게 된다. 그러나 이미 환갑의 나이가 된 그는 인종 20년 관직에서 물러난다. 이즈음 김부식은 인종으로부터 고려 이전에 있었던 삼국의 역사를 정리하여 편찬하라는 명을 받았다. 그리고는 인종 23년 12월 마침내 우리에게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사서인 삼국사기가 완성된다. 하지만 삼국사기는 20세기 초에 단재 신채호 등 민족주의 사학자들에 의해 사대주의 사서로 평가받기 시작하며 이후 각종 비판에 시달렸다. 심지어는 김부식이 사료를 조작하거나 민족 주체적인 사료를 태워 없앴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이러한 주장은 지금까지도 이어져 김부식의 삼국사기는 사대주의며 일련의 삼국유사는 민족주의라는 도식적인 설명을 흔히 볼 수 있다. 삼국사기는 김부식의 개인적인 저술이 아닌 인종의 왕명으로 펴낸 관천사서다. 삼국사기에는 김부식 외 편찬자 10명의 이름이 남아있으며 김부식은 왕명을 받아 이를 편수한 총책임자였다. 당시 고려는 이전 왕조의 역사를 정리해 둘 필요가 있었고 인종과 김부식은 그 시대적 요청을 따랐다. 삼국사기를 완성하고 김부식이 인종에게 올린 그림 진삼국사기표에는 삼국사기를 편찬하게 된 배경이 잘 나와 있다. 지금의 학사대부가 오경제자의 책이라든지 지난 역대의 사기에 대하여는 폭넓이 통하여 자세히 말하는 사람이 있으나 우리나라의 사실에 이르러선 도리어 막연하여 그 심화를 알지 못하니 매우 유감된 일이다. 이처럼 삼국사기는 저술 배경에서부터 사대주의와는 전혀 상관이 없었다. 오히려 인종과 김부식은 우리 역사에 대한 관심을 고조시키려는 자주적인 의도로 삼국사기를 편찬했다. 삼국사기는 모두 50권 구책으로 되어 있다. 이를 내용별로 보면 삼국의 본기 28권, 연표 3권, 잡지 9권, 열전 10권으로 되어 있다. 본기는 왕의 업적, 천재지변, 전쟁 등을 연대순으로 기록한 것이고 연표는 삼국시대 1000년간의 연대표다. 잡지는 제사, 지리, 복식, 관직 등 삼국의 각종 제도를 기록한 것이며 열전은 삼국의 역사적 인물에 대한 평가와 비판을 정리한 것이다. 본기 28권은 다시 신라 본기 12권, 고구려 본기 10권, 백제 본기 6권으로 나누어진다. 그런데 이를 보고 삼국사기가 신라 중심의 사서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신라 본기 12권은 문무왕 21년까지의 7권과 이후에 5권으로 나누어진다. 따라서 삼국통일 이전만을 본다면 고구려의 기록이 신라의 기록보다 3권 더 많다. 게다가 고구려와 백제는 전쟁으로 멸망하여 자체적인 사서가 대부분 소실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므로 당시 이 정도의 균형을 맞추기조차 쉽지는 않았을 것이다. 본기란 황제의 역사를 말한다. 제후, 즉 왕의 역사는 세가라고 부른다. 그래서 스스로 제후국이라 여긴 조선시대에 편찬한 고려사에는 본기가 없고 세가만 있다. 만약 김부식이 사대주의적 관점에서 삼국사기를 편찬했다면 본기라는 말은 절대 쓰지 않았을 것이다. 즉 김부식을 비롯한 삼국사기의 편찬자들은 고려에 앞서는 삼국의 역사를 황제국인 중국의 역사와 동등한 수준으로 보고 있었다. 물론 삼국사기의 내용 중에 사대주의라는 비난을 받을 만한 내용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백제의 멸망에 대한 사론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당의 천자가 2번이나 조서를 내려 백제와 신라 사이에 원한을 풀기 위하여 노력했으나 겉으로는 순종하는 척하면서도 안으로는 이를 어겨 대국의 죄를 졌으니 그들이 패망한 것도 당연한 일이었다. 하지만 조선시대가 되면 삼국사기는 전혀 다른 방향의 비난을 받는다. 김부식이 사대주의적 입장에서 역사를 기술하지 않아 불경하다는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조선시대 성리학자들에게 삼국사기는 당대 기준으로 덜 모화적이고 덜 사대적이었다. 태종대에 편찬된 동국사략에는 삼국사기에 대해 장황해서 읽으면 잠이 생각나고 황당하고 허황된 거짓이 있으며 이야기하는 사람이 불경하다라고 평가되어 있다. 또한 성종대에 편찬된 동국동감에는 삼국사기에 대해 기재가 고르지 못해 빠진 것이 많고 공손함을 잃었다라고 평가되어 있다. 그러나 일제강점기가 되면 신채호를 비롯한 민족주의사학자들은 삼국사기를 사대주의적이라며 비판했다. 그리고 이러한 비판은 현대에도 계속되고 있다. 이렇듯 삼국사기에 대한 비판은 시대마다 그 방향과 논조가 달라진다. 비판하는 사람이 처해 있는 상황과 사관, 그리고 시대 배경에 따라 비판이 상충하는 것이다. 사실 삼국사기에 대한 가장 심각한 비판은 삼국사기의 내용 자체에 대한 불신이다. 일제강점기 일본의 식민사학자들은 삼국사기의 초기 기록을 전혀 믿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일본 서기의 기록을 근거로 백제는 4세기 근초 고왕대가 되어야 비로소 삼국사기의 기록을 신뢰할 수 있으며 신라 초기의 기록은 왕령마저 완전히 조작된 것으로 전혀 믿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일제강점기에 시작된 이러한 주장은 현대 한국의 사학계에까지 이어졌다. 그래서 삼국사기의 기록보다는 중국 삼국지에 있는 위지 동의전의 기록을 더 신뢰하면서 3세기까지 한반도에는 3안의 소국들만 존재했다고 믿었다. 이와 같은 삼국사기 초기 기록에 대한 불신이 극복되기 시작한 것은 1997년 풍납토성이 발굴되면서부터다. 성벽에서 발굴된 판충경 목재의 연대 측정 결과가 기원전 1세기에서 기원 후 2세기 사이로 나오면서 삼국사기의 기록대로 기원전 후에 풍납토성과 같은 대규모 토성을 건설할 수 있는 규모의 고대 국가가 실제했음을 알 수 있게 된 것이다. 삼국사기가 편찬되기 30년 전인 예종 10년에 건국된 여진의 금은 불과 10년 만인 인종 3년, 당시 동아시아의 최강국이었던 거란의 요를 멸망시켰다. 바로 다음 해인 인종 4년, 금은 송을 공격해 송의 수도였던 변경을 함락하면서 중원을 차지했다. 송의 황족은 남쪽의 이만으로 내려가 남송을 건국했지만 남송은 금에 대적할 만한 힘이 없었다. 김부식은 그해 9월에 사신으로 송에 파견됐는데 명주라는 해안 도시에서 발이 묶여 8개월 동안 머물다가 결국에는 변경에 가지도 못하고 고려로 돌아온 일이 있었다. 중원을 차지한 제국이 교체되는 현장을 직접 목격한 김부식은 금의 강력한 힘에 큰 충격을 받았다. 당시 송은 황제의 무능과 관리의 부패로 인해 국력이 이미 크게 기울어 있었다. 하지만 송의 황제 희종은 서화와 시문 그리고 도교에 심취해 있을 뿐이었다. 각지에서 반란이 일어나고 민심은 어지러웠으며 금이 급속하게 팽창하고 있었지만 이를 막아내기 위한 군사적인 노력 대신 신의 힘으로 외적을 물리치기만을 바랬다. 금이 송을 공격하자 휘종은 아들 흥종에게 제위를 넘겨주고 남쪽으로 피했다. 하지만 흥종은 별다른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변경을 포위한 금의 군대를 돈으로 회유할 생각만 했다. 한편 송의 병부상선은 도성의 방어를 도교도사에게 맡기자고 흥종에게 제안했다. 이때 곽경이라는 도사가 자신이 도수를 부려 육갑신병을 부르기만 하면 쉽게 금의 군대를 물리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흥종은 기뻐하며 그를 불러들였다. 곽경은 출생일시가 육갑에 맞는 7777명의 백성을 선발하여 육갑신병을 구성한 뒤 성문을 활짝 열고 출병했지만 이길 위 만무했다. 결국 금의 군대가 성문으로 진입하여 별다른 저항도 받지 않고 도성을 점령했다. 송의 흥종과 휘종을 비롯한 수천 명의 황족과 대신들이 포로로 잡혀 금으로 끌려갔고 송은 멸망하고 말았다. 금의 태종은 흥종에게는 중혼 후
그 아버지 휘종에게는 혼덕공이라는 칭호를 내렸다. 이는 정신이 혼미한 사람들이라는 모욕적인 뜻이었다. 송이 허무하게 무너지는 모습을 가까이에서 직접 지켜본 김부식은 현실주의 노선을 취할 수밖에 없었다. 이후 고려로 돌아온 김부식은 묘청과 정지상 등이 송을 도와 금을 정벌하자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절대로 동조할 수 없었다. 국제 정세를 무시하면서 신흥강국 금과 전쟁을 벌이자는 것은 나라를 망하게 하는 위험한 주장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또한 김부식은 묘청 등이 주장한 칭제 건원, 즉 황제 국가를 선포하고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이는 단지 금을 자극하여 고려를 전란에 휩싸이게 하는 처사일 뿐이라고 보았다. 서경으로 천도하면 금이 스스로 항복해 올 것이며 주변 36국이 모두 신하가 될 것이라고 주장하던 묘청이 인종 13년의 난을 일으켰다. 김부식은 인종의 명을 받아 토벌대의 지휘관이 되어 묘청의 난을 진압했다. 인종 20년 관직에서 물러난 김부식은 인종의 명을 받아 삼국사기를 편찬하게 된다. 김부식은 10여 명의 다른 관료들과 함께 고기와 중국의 사료를 참고하고 여기에 김부식을 비롯한 편찬자들의 생각을 사론의 형식으로 담아 인종 23년 12월 삼국사기를 완성했다. 김부식은 삼국사기를 편찬함에 있어 미신적이고 꾸며진 이야기로 보이는 내용은 줄이고 실제의 역사적 사실이라 판단한 기록만 남기려 애썼다. 또한 유교적 역사관에 입각하여 철저한 국가관을 강조하고 국가가 멸망에 이르게 되는 사건을 각별히 경계하고자 했다. 그래서 삼국사기에 실린 백제의 멸망에 대한 사료는 사대주의적인 것이 아니라 강한 나라와 무리한 전쟁을 벌이다가 멸망한 것에 대한 무모함을 비난한 것이었다. 김부식은 전쟁을 막고 국가를 유지하려면 강한 이웃 나라와 외교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삼국사기가 완성된 후 136년이 지난 충렬왕 7년, 인각사의 주지였던 일련이 삼국유사를 편찬했다. 일련은 설화 전설 등 삼국사기에 실리지 않은 다양한 이야기를 수집하고 기록했다. 일련은 삼국유사를 쓰면서 삼국의 사가 아닌 유사라는 제목을 썼다. 유사는 예로부터 전하여 오는 사건의 자취라는 뜻이다. 삼국유사는 삼국사기와 같은 정통사서가 아니다. 일련은 삼국사기를 삼국본사라 지칭했다. 즉 일련은 삼국사기를 정사로 보면서 공식사서인 삼국사기에는 담지 못한 다양한 설화와 전설 등을 모아 삼국유사를 편찬한 것이다. 삼국유사를 자주적, 삼국사기를 사대적이라고 평가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고조선에 관한 내용이 삼국유사에는 있지만 삼국사기에는 빠져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김부식이 저술한 책의 제목은 삼국사기이므로 삼국의 역사만을 담고 있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 사실 김부식은 삼국 이전의 역사를 부정하지 않았다. 삼국사기의 연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담겨 있다. 해동에 국가가 있은 지는 오래되어 기자가 주 왕실로부터 책봉을 받고 한초의 위만이 스스로 왕을 참칭할 때부터지만 연대가 아득히 멀고 문자 기록이 소략하여 상세하게 고찰할 수 없다. 김부식은 사대주의자가 아닌 국가주의자였으며 지극한 현실주의자였다. 그리고 그가 저술한 삼국사기는 고려 이전의 한국사를 기록한 최고의 사서이자 한국 고대사를 해석하는 기준점이다.